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충북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CJB에서 개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국민의힘 김영원 후보는 한때 설전이 오가기도 했지만 충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주요 내용을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북을 바꿔놓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충북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 정쟁을 넘어서 민생으로. 이재명은 합니다. 저 신용환도 반드시 합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에 바다가 없다는 결핍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습니다.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는 정부의 5극 3특 기조 속에 어떻게 조화를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소외, 충청북도가 홀대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패배주의처럼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번에 이제 통합이 안 되면서 일정 시간 아마 2년 후, 4년 후 계속해서 통합론이 불거져 올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 두 후보는 상호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김영환 후보의 K바이오스케어, 오송 돔구장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제 돈입니다. 돈. 전체적인 토지 구입비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묻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는 문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신용환 후보의 충북 창업도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북형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스톱으로 또 논스톱으로 최대한 그들이 실력 발휘를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CJB는 내일 저녁 6시 30분경 증평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장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측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과거 전과를 들추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맹 후보는 2010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폭행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공천 관련 발언을 한 50대 시민을 폭행해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며 맹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 후보 측은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 공보물에 충주역에서 검단대교 조기 착공, 앙성면 어울림센터 건립 등의 공약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캠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근 후보가 선거 공모문에 초중고 학력을 누락해 유권자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공보물에 학력과 경력을 성실히 기재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근 후보 캠프 측은 초중고 학력 미기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후보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상대 후보 측이 학연과 지연 등 해묵은 지역주의로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오늘 제천과 단양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부권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며 제천은 바이오 미디어 교육 도시로 단양은 유네스코 체험 교육 도시로 육성해 두 지역을 연계한 북부권 교육벨트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천은 에듀케어 허브 학교 복합시설 조성과 미디어 교육 북부센터 설치 등을, 단양은 상진초 주민
주민 상생복합시설 조기 완공, 호텔 관광부와 연계한 청소년 스타트업 지원 등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이른바 성과급 머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충북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그 이면에 감춰진 극심한 양극화와 틈새 주택시장의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배후지인 청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성과급 유동성 등이 유입되면서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달 8억 6천만 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산단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이처럼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충북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2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나 껑충 뛰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심 입지를 제외한 상당수 원도심 구축이나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찾는 사람조차 없어 거래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가경동 아이파크 쪽이나 그 현대백화점 인근, 하이닉스 인근 근처만 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태고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 피가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 충북 전체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이처럼 크게 반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주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를 돌파하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독, 다가구, 빌라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산단 개발 이후 전월세 공급 가뭄이 극심해지자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었던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 빌라들이 지금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지역별 명암도 뚜렷합니다. 산단 호재가 있는 청주와 중부권, 대전권에 인접한 옥천 등은 우상향의 지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북부권은 여전히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부쩍 웃돈 주택 전망 지수.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구축 아파트 간의 뚜렷한 양극화와 틈새 주택시장으로의 수요 이동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이 얽혀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대병원이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 중환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상은 늘었어도 실제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교수들의 줄사직도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에 새로 문을 연 긴급 대응 중환자실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중환자실로 운영되다가 코로나19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격리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 격리 중환자 병상은 기존 68개 병상에서 84개 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긴급 대응 중환자실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는 물론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문은 열었는데 실제 가동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6개 병상 가운데 당장 운영되는 건 8개의 병상뿐입니다.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보다 더 숙련된 간호 인력과 의료진이 필요한데 신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기존 중환자실 병동 간호사들이 이동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간호 인력은 모두 147명. 외상 중환자실과 응급 중환자실, 통합 중환자실에 각각 45명, 49명, 5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긴급 대응 중환자실에는 기존 운영되던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147명 가운데 23명을 빼내 운영합니다. 전적으로 중환자실 트레이닝을 받았던 간호사들과 의사들로만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코비드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의사가 필요한 권역 중증 외상센터의 경우 추가 사직으로 다음 달부터 교수 2명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호흡기 내과, 류마티스, 심장내과, 소아과 등도 업무 과부와 교수 사직 등 이런저런 이유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 유일의 3차 진료기관 상급병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소 496곳을 확정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거소투표 신고인 2,2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오송참사를 폄훼했다며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전 교육감이 김영환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송참사를 두고 김영환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재 사건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명백한 망언이자 유가족,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충북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와 송전탑 의제에 답변을 거부한 지방선거 후보자를 규탄했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의제 질문에 대해 김영환, 이범석 후보 등 답변을 거부했고 신용한, 이장섭 후보는 CTX 도심 통과와 민간 항공기 활주로 확대에 대해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전탑 충북대책위는 송전탑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 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모두 무응답이었다며 지금이라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사와 11개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공약을 제출한 후보는 전체 대상자 24명 가운데 13명으로 여야 모두 자료를 낸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후보에 대해서만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후보들은 공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정책 선거가 아닌 정치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4.4%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교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와 답변 공개가 6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학생 선수단이 금메달 40개를 포함해 전체 11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롤러와 육상, 체조, 수영 등의 개인 종목은 물론 태권도, 유도, 씨름 등 체급 종목과 농구, 럭비 등 단체 종목에서도 선전했습니다. 한편 역도 원평중 박건빈과 복명중 양근영, 롤러 단성중 김단율은 3관왕에 올랐고 육상 탄금초 류도형, 수영 충북체중 조현우 등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2014년부터 총 5차례 음주운전을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SUV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만취 상태로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 자택까지 약 5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60대 운전자가 영장 심사를 두고 도주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60대 A씨가 지난 21일 예정돼 있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행적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총 7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충북 가스판매협회가 청주시의 복명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억 5천만 원이 답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